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려고요.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고결이 결국 고대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대치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고결 너 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히려 고결을 윽박지르며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끝까지 부정했죠. 그 순간 고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당신도 25년 전 우리 아버지가 당했던 그 공포가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25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온 고대치. 고결은 결국 마지막 자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에게 25년 전 그날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결심하는데요. 그토록 숨겨왔던 죄의 대가가 마침내 고대치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결이 고대치를 향해 복수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대치뿐 아니라 고강수 회장까지 무너뜨리는 뜻밖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과연 고대치는 25년 만에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대치를 향한 고결의 마지막 응징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 드디어 오늘이에요. 결정하셨어요? 은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아버지 조성준을 재촉했습니다. 성준 역시 밤새 고민한 듯 굳은 표정이었죠. 아직이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못 기다려. 내가 직접 가져와야겠어. 그걸 가져오시면 정말 팀장님한테 전부 말씀하실 거예요?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결이한테도 모든 걸 말해줘야지. 더 늦었다간 그 아이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야. 성준이 말한 것은 바로 권식이 가지고 있는 그날의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25년 전 세죽동에서 벌어진 사고. 한수철이 목숨을 잃고 어린 고결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그날의 진실이 담긴 마지막 증거였죠. 성준은 더 이상 권식의 선택만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권식을 찾아가 메모리 카드를 받아온 뒤 자신이 고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고결이었습니다. 뭘 더 이상 못 기다린다는 거지? 아저씨가 직접 가져오겠다는 게 대체 뭐야?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결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비밀을 은혜도 알고 있고 성준도 알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으니까요. 고결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진실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마저 성준과 함께 자신 몰래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고결의 마음에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두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왜 정작 내 아버지 일인데 나만 빼놓은 거야? 결국 고결은 더 이상 대화를 듣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고결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고강수 회장이었습니다. 성준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승리 역시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에게 입을 다물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고결의 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설마
고결의 머릿속에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의심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시키신 건가? 혹시 고강수 회장이 이미 2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충격받을 것을 걱정해 모두에게 입을 다물라고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보다 더 숨겨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고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입도 아닌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고결은 곧장 고강수 회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25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매던 아들이 마침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뜻밖의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고결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고대치에게 2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강수 회장 역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고대치를 둘러싼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린 것은 석권식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오래전부터 권식이 폴란드 지사 건설 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강수 회장이 직접 당시 자료를 확인해 보자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지사 파견 명단 어디에도 서권식이라는 이름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고강수는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은 아닐까? 다른 이름으로 올라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권식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치는 왜 굳이 권식이 폴란드에 있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고강수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고대치가 사고를 냈던 날짜, 그 날짜를 다시 확인하던 고강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바로 한수철 과장이 숨진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설마 고강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대치가 돈에 욕심이 많고 자신에게 반항해왔다고 해도 설마 사람 목숨까지 건드렸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없었던 권식. 그 권식에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대치. 25년 전 한수철이 죽은 바로 그날 있었던 고대치의 사고. 그리고 최근 들어 한수철의 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고대치의 눈빛까지. 고강수는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치야.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설마 내가 거기까지 손을 댄 거냐? 자신이 일으켜 세운 강수토건.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가장 깊은 곳이 썩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친아들이 있었다면, 고강수에게는 회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고강수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숨이 차는 날이 부쩍 늘었고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도 이전보다 잦아졌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고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강수토건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것, 고결에게 떳떳한 회사를 넘겨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일했던 한수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고강수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고강수는 한수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맡은 일을 하던 사람, 회사의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확인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어린 아들 하나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사람. 고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철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낯으로 가야 하겠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닫혀있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고강수는 급히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고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죠. 고강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결이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래, 경합 준비에 결혼 준비까지 정신이 없지. 고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강수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고결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 기억났습니다. 고강수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뭐가? 25년 전 그날이요. 고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고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사고 현장이요. 그 순간 고강수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결아, 드디어 기억이 난 것이야? 네, 아주 선명하게요. 그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말없이 고결을 바라봤습니다. 고결 역시 이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라고? 서건식 아저씨. 고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성준 아저씨. 이번에는 고강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 사장님이었습니다. 쾅!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고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씩 모아왔던 의심, 설명되지 않았던 사건, 이상하게 맞지 않았던 고대치의 말, 그 모든 조각이 고결의 한마디로 한꺼번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선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고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강수를 바라보던 고결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결은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할아버지가 모두에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고강수의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보죠. 고강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니다. 고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고강수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나도 얼마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의심이요? 고강수는 서류를 고결 앞으로 밀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권식이는 폴란드 지사 현장에 간 적이 없어. 고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얼마나 주비서 통해서 25년 전 고대치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됐어. 나 몰래 처리했더구나. 대치가 사고를 냈다는 날짜도 다시 확인해 봤다. 고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은 날과 같더구나. 처음엔 우연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고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고강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아, 네.
나도 아직 모든 증거를 찾은 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나도 안다. 할아버지, 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고강수는 고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일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 그리고 고강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령 내 친아들이라고 해도 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고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강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치 그놈은 오래전부터 회사 돈에도 손을 대고 있었어. 고결의 시선이 고강수에게 향했습니다. 회사 돈이요? 그래. 비자금이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고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비자금? 어디선가 분명 들었던 말 같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결의 머릿속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의 유품, 그 안에 들어있던 낡은 노트, 알 수 없는 회사 이름과 숫자, 계좌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있던 노트였습니다. 고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 할아버지, 비자금이라고 하셨죠? 그래. 고결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트? 회사 이름이랑 계좌 같은 게 잔뜩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업무 노트인 줄 알았습니다. 고강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걸 수철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네. 결아, 그 노트 지금 어디 있냐? 고결 역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한수철이 사고 당일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는지, 왜 고대치가 한수철을 두려워했는지, 왜 25년 동안 권식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진실을 숨겨야 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고대치의 비자금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강수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고결 역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아버려서. 고강수는 차마 다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 한수철의 입을 막아야 했던 사람. 그리고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고대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네요. 진실을 밝히려던 것뿐인 사람인데. 고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아, 평생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고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잖아요. 결아, 진정해. 하지만 이미 고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는데. 고결이 결국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모든 걸 잃었는데 고대치 사장님은 회사에서 자리까지 차지하고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고강수는 손자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아니요. 결아. 고결은 고강수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겁니다. 뭘 하겠다는 거야? 고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똑같이 되갚아줄 겁니다. 고강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아, 그러면 안 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 이 할아버지를 좀 믿어다오. 하지만 고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고강수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고결은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고강수도 뒤따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강수는 문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결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고결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탁! 차 문이 닫혔습니다. 고결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죽었던 그날, 그리고 그 현장에 서 있던 고대치. 고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잠시 뒤 자동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가 있는 곳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강수 회장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막아야 해. 자신이 평생 지키지 못했던 한수철의 아들마저 잘못된 선택으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고결의 차는 이미 고대치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그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분노와 친아들의 죄를 알게 된 아버지의 절망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이 고대치를 찾아간 그 순간 25년 전 그날과 너무나 닮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고대치를 찾아간 고결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것처럼 달려들지도 않았죠. 오히려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고대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결 너 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고대치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고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려고요.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고대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없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고결은 예상했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고결이 꺼낸 것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탁! 고결은 노트를 고대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고대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결이 노트를 펼치는 순간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혀있는 회사 이름, 거래처, 계좌번호, 그리고 수상한 자금의 흐름까지 25년 전 한수철이 추적했던 비자금 기록이었습니다. 너 그게 뭐야? 조금 전까지 고결을 윽박지르던 고대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고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처음 보는 물건인데 얼굴이 왜 그렇게 변하십니까? 고대치는 당황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당장 일이네. 하지만 고결이 먼저 노트를 낚아챘습니다. 왜요? 뭐,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요.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왜 그날 아버지를 따라갔는지, 그리고 이 노트가 세상에 공개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치는 몰랐습니다. 고결이 진짜 증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노트는 미끼였습니다. 고대치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미끼.
고결은 일부러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갖고 싶으세요? 고결,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 보시죠. 고대치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고결은 그대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고결. 고대치가 뒤따라 나왔지만 고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간 고결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발했죠. 고대치는 멀어지는 고결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 노트를 빼앗아야 한다. 고강수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면 결국 강수토건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25년 전 한수철이 남긴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고결의 손에 말입니다. 안 돼. 고대치의 눈빛이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고대치 역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거칠게 시동을 건 뒤 고결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고결의 차,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라붙는 고대치의 차. 두 차량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대치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25년 전 일을 또 들춰내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무서운 게 없나 보지. 고대치는 엑셀을 더욱 세게 밟았습니다. 고결, 너까지 내 앞길을 막아? 고대치의 차가 고결의 차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고결은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으로 고대치의 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눈빛을 굳혔습니다. 역시 따라오는군. 고결이 노트를 보여준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고대치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고결이 노트를 보여준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고대치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고대치의 욕심이 고결의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치는 노트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결 자체를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놈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뻔했어. 고대치의 눈에 한수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 고결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비나 아들이나 똑같아. 고대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앞길 막는 놈은 절대로 가만 안 둬. 바로 그때 앞서가던 고결의 차가 인적이 드문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대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거의 없었죠. 고대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고결 역시 룸미러를 통해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고결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쾅 하는 충격음, 아버지의 목소리, 깨져버린 유리창, 그리고 어린 자신이 느꼈던 공포. 고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오히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돌렸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를 마주보게 됐습니다. 멀리서 고대치의 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고결이 자신을 향해 차를 돌리자 당황했습니다. 저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고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결은 운전대를 움켜쥔 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당했던 그대로 자신 역시 모든 것을 걸고
고대치의 죄를 끝내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두 차량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100m, 50m, 30m. 고대치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고결, 미쳤어? 하지만 정작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사람은 고대치 자신이었습니다. 고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도로 한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고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바로 조성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성준이 어떻게 이곳까지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시간은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결이 고강수 회장을 찾아가 25년 전 기억을 털어놓고 뛰쳐나간 직후였습니다. 고강수는 심상치 않은 고결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고결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똑같이 되갚아줄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강수는 불안했습니다. 고결이 아버지의 억울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고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비서, 회장님? 지금 당장 결의를 찾아야 해.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의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뭐라고요? 25년 전 사고도 수철이가 비자금을 조사했다는 것도 거의 다 알아챘어. 성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강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대치를 만나러 간 것 같다. 고대치 사장을요? 그래. 그런데 결이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고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의를 막아야 해. 고강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철이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아들까지 잘못되게 둘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성준은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고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준은 멀리서 고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서운 속도로 따라가는 고대치의 차량까지 보게 됐습니다. 설마,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철, 고대치, 그리고 어린 고결. 안 돼. 이번만큼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은 두 차량이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것을 발견하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결아, 안 돼. 고결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고대치 역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성준을 발견하고 운전대를 꺾었습니다. 쾅! 굉음이 도로 위를 뒤흔들었습니다. 고결은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로 위에 조성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성준에게 달려간 고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대치 역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당혹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비자금 노트 어딨어? 당장 내놔. 그 말을 들은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었습니다. 당신, 고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랬습니까? 고대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한 겁니까? 사람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했냔 말입니다. 고대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하나만으로도 고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성준이 힘겹게 고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결아,
아저씨, 정신 드세요? 성주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고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 아저씨, 내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바라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에 고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치에게 똑같은 공포를 돌려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25년 동안 아버지의 진실을 품고 살아온 조성준이었습니다. 고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대치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고결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사고가 오히려 고대치의 마지막 도주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25년 전에는 진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대치가 고결을 뒤쫓았다는 사실도, 두 차량이 서로를 향해 달려갔다는 사실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현장에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조성준. 25년 전 한수철을 지켜주지 못했던 성준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 고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고강수 회장은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고대치를 감싸지 않기로, 강수토건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 전 한수철에게 저지른 일까지 전부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로 말이죠. 고대치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25년 전의 죄.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고강수 회장은 결국 크게 무너졌습니다. 아들 고대치가 25년 전 한수철의 사고에 연루됐다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고결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병실에 누운 고강수의 숨은 하루가 다르게 가빠졌습니다. 의사들 역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고강수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비서. 고강수가 힘겹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변호사 불러. 회장님,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고강수는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대치 그놈이 강수토건의 손 하나라도 대게 해서는 안 돼. 잠시 후 변호사와 회사 관계자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고강수는 침대에 누운 채 마지막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고강수는 잘 들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수토건의 후계자는 고결이다. 모두의 시선이 고결에게 향했습니다. 고결은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고강수는 힘겹게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아, 이 회사는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다. 잠시 숨을 몰아쉬던 고강수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게 하나 있어. 회사를 지킨다는 핑계로 내 자식이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고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대가로 내 아버지를 잃었다. 할아버지, 이제는 바로잡고 가야지. 고강수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진 강수토건의 지분과 경영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고결에게 넘긴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고대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고대치는 그대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고결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고강수는 고대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대치, 그제야 고강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한테는 단 10원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강수토건 주식도 내 개인 재산도 내 이름으로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고대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만데 고결한테 전부 준다고요? 그러자 고강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였겠지. 고대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 돈에 손대고 고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수철이를 막으려고 하고 고대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리고 25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짓을 했어. 고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강수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철이는 내 회사 지키겠다고 죽었다. 그리고 고결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은 25년 동안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다시 고대치에게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넌 25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배만 불렸지. 이제 끝이다, 대치야. 고강수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넌 강수토건과 아무 관계도 없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나가. 고대치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생 사죄하면서 봉사하고 살아. 고대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원했던 강수토건.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던 회사.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고강수는 그 모든 것을 고결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고대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죄와 이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죄값뿐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다시 고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결아, 내 할아버지, 강수토건 잘 부탁한다. 고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못해요. 할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고강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 회사야.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회사니까. 이제 한 과장을 만나면 떳떳하진 않지만 인사라도 건넬 수 있겠구만.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가 강수토건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며 고강수는 자신의 마지막 숙제를 끝냈습니다. 강수토건의 새 주인은 고결. 그리고 고대치는 단 10원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짓밟았던 고대치. 그가 가장 탐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2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은 하나둘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고결.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이 저지른 죄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한 고강수 회장. 평생 강수토건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왔던 고대치는 결국 자신이 가장 원했던 모든 것을 잃고 25년 동안 피해왔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고결이 진짜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 한수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겠죠. 과연 고강수 회장은 마지막 순간
고결에게 강수토건을 무사히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대치에게 어떤 결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전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